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이언주 네. 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나쁘죠? 전자 붙이니까. 괜찮아요. 네, 이제 예. 익숙해졌어요. 예, 오늘 지금 7월 16일 오후입니다. 7월 16일 오후인데 오늘 마침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네. 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좀 뭐랄까 21대 국회의원들 오늘 가서 이제 뭐 선서는 뭐 옛날에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하는 거 보고 좀 씁쓸하셨겠어요? 그냥 뭐 근데 요즘에 워낙 국회가 예. 힘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저 안에 안 있는 게 마음이 좀 이렇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 받잖아, 저 안에. 응? 아이 그래도 이번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에 네. 뭐 190대 110이라는 역대급 그런 어떤 선거 결과 나왔는데 사전 선거에 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사전 선거 앞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이현주 의원도 보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 아, 네네네. 제기해놨죠. 네. 제기. 그때 한 20몇 명이 같이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31곳이 지금 보면은 투표함이 증거 보존되어 있는 가운데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뭐 선거 결과를 뭐 뒤집겠다, 불복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 아, 그렇죠.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황태순 TV에서 어제 그 다뤘습니다만은 4.15 총선이니까 어제 7월 15일이 석 달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석 달 하루가 지났습니다. 석 달 하루가 지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두 달 안쪽에 보통 보면 재검표 하는데 이번에 재검표 안 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네. 재검표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선관위에서요. 네. 답변서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재검표 얘기를 갖다 슬쩍 꺼내냐 하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왜냐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이 들어선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법관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 된 그렇죠. 케이스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제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난 회장이었죠. 하는 진보 좌파의 거두입니다. 법원 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법관들이 여러 명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 13명 대법원 구성 자체가 좀 진보 좌파가 득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나고 있는 판결들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7대 5로 우리 13명인데 이제 김선수 대법관은 이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씨 관련해서 변호를 맡은 적이 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아닌가? 사람은 자기는 이제 빠졌고 빠졌군요. 그래서 12명이 이번에 그래서 12명이 됐군요. 12명이 됐는데 7대 5로 7명이 파기환송 그다음에 5명이 아니다. 유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흔한 얘기로 이재명 지사는 흔한 얘기죠. 지옥의 문턱 저승 문턱. 그래서 제가 예. 아까 네. 사진을 보니까 네네. 완전히 백발이 됐던데 네. 또 머리 염색을 일부러 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연출 효과를 노리시려고. 사실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이 이제 뭐 요즘 오뚜기다 연출이다 그러는데 네.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참 드물게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 요즘에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네네. 팬덤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냥 지루하면 안 돼요. 지루하면. 그렇죠. 네, 지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보면 나쁜 남자라고 해야 되나? B형 남자. 뭐 그런 게 있더라도 네네.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좀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XX 놈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거기 완전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팬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그 경계해야 될 네. 저는 가장 큰 잠재력이 있는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 아까 팬덤이 있고 그야말로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셔서 지루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지루한 사람 제가 2명만 꼽아볼까요? 네. 누구세요?
황교안 전 대표, 네. 또 하나 있어요. 또 누구? 이낙연 전 총리, 아, 네, 맞아요. 잠이오죠. 잠이오죠. 네. 그러니 이낙연 지금 종로에서 이번에 당선된 황교안을 꺾고 당선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모골이 송연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이낙연 총리는요. 네. 이낙연 총리의 인기가 뭐냐?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네. 막 이낙연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냐? 네. 아니면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트로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총리로서 잘 방어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 친문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이냐? 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푹 빠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낙연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 캐릭터,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 이런 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이 되면 네. 네임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임덕 나오면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8월 29일이던가요? 그 보면 자기네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네. 7개월짜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 네네네. 그래 잘 보면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7개월짜리 하겠다는 것부터는 패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팬덤 얘기 나오다 지금 이재명에서 황교안에서 지금 이낙연까지 왔는데 네.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의 팬덤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팬덤 있는 정치인요.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딱 한 명 알아요. 아, 누구예요? 네. 이현주. 솔직히 말 그렇습니다. 네. 좀 보수 우판에서 미우나 고우나 그 뭐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팬덤이 있는 지금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 이현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부산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죠. 어디선가 모르지만 음으로 양으로 좀 견제 받으셨죠? 아니 뭐 음으로 양으로 어디선가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견제를 받았죠. 네. 그래요. 네. 그래.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제 팬덤 이야기 하는데 제가 정치판 한 30년 넘게 있으면서 봤던 팬덤 있는 정치인들이 옛날 뭐 DJ, YS 그 정도. 그 이후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아, 맞아요. 그리고 그때 대단했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참 보면 팬덤이 대단했어요. 대단합니다. 아, 그럼요. 제가 그 40대 지금 40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팬덤의 그 주축이 사실 저희 세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네네. 예, 예. 네, 노사모가 예. 지금 한 50 정도 되는 나이대부터 그 네. 이하로 이렇게. 네. 최고 ματ형이 50대 초반 정도. 네네네. 그렇죠. 87학번, 86학번 뭐 이 정도. 네, 거기가 맏형 정도 되고. 근데 왜 그 노무현 대통령 왜 팬덤이 생겼을까요? 일단 이렇게 사람들을 울렸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뭐 어쨌든 그게 옳고 그르고 이전에 네. 사람들을 울리는 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감동을 준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재떨이를 그때 던졌잖아요. 청문회를 할 때. 재떨이도 중에 저 명패. 아, 명패였나? 재떨이도 큰일 납니다. 그 재떨이는 이제 그 영화에서 영어입니다. 예, 네, 헷갈리시면 죄송합니다. 안 돼요. 명패인가 하여튼 뭘 던졌는데 네, 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네. 다들 이제 체면을 지킨다고 네. 그런 건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하여튼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시원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이 눌려있는 그 마음을 표출을 해주고 네.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게 있었고 네.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시원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연설을 하면 열정적으로 막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치인이라고 하면 막 그 의전 중요시하고 꼿꼿하고 막 이렇게 권위적이고 목에 힘주고 막 네. 이런 거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을 하면서 네. 그 월드컵을 할 때 네. 그냥 젊은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네. 길바닥에 퍽 주저앉아서 같이 노는데 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네, 그렇죠. 맞아. 이게 2002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후보였나요? 후보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 전에까지 우리가 봤던 정치인들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또 이게 월드컵의 열기하고 같이 섞여버리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뒤에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은 그분이 꼭 대통령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못했죠.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이.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보면 뭐랄까 성적이 좋은 대통령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사실 욕을 얼마나 많이 아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그거 뭐 사랑하는 부인을 뭐 버리란 말인가? 그 저 장인 빨치산 얘기 나왔을 때 예, 그럼 예. 내가 내 마누라를 버리란 말인가?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너무 와닿는 거죠. 예. 아, 이 인간적인 대답.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이 기타 치면서 그다음 눈물 흘리고 예, 뭐 이런 노면의 거. 눈물이 나는 예. CF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면모들이 그 뒤에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네, 네.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예. 손녀가 이렇게 예, 자전거 뒤에 타고,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갑자기 좀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창가가 돼 아, 버리는데. 너무 좋아.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 대통령으로서 별로였어요. 그렇죠? 별로였어요. 분명해야 될 별로였어요. 아니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네, 오락가락했어. 그리고 저는 준비가 별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사실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네. 이쪽 진영에 특히 그때 이제 좌파들 운동권들이 예. 많이 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운동권들이 미는 과정에서 이들한테 이제 빚을 진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의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일하고 많이 네. 괴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락가락했죠 계속. 그래서 이제 좌 그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리고 자기도 근데 오락가락하고 이쪽 편에서 자기들 지지자들이 보면 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예. 이렇게 되고 사실은 지지가 빠진 것은 네. 자기 진영에서 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인간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쪽 사람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또 긴장을 내가 많이 그 얘기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 얘기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예. 네. 네. 박정희 대통령 약간 밀짚 모자 쓰고 맞아요. 둥둥 걷어붙이고 그다음에 앉아서 그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저 막걸리 쫙. 주전자에 막걸리. 그저 무슨 노쇠 주전자인가? 아이, 양은 주전자. 양은 주전자를 양은 주전자 이렇게 따라주고 그다음에 어디 가나 이렇게 이게 수줍은듯 웃으면서 담배 피고 네. 그리고 또 소문도 또 이따는 소문도 나잖아요. 보면 부부싸움도 적지 않게 해서 육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경수와 박정희가 싸우면 육박전이 된다.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도 심심치 않게 싸웠다는 얘기 파다했거든요. 네. 뭐 그러저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이 소탈했고 또 그럼요.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같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가장 벤치마킹한 사람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훨씬 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은 얘기할 것도 없고 똑똑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이 박정희 대통령도 보면 저는 뭐 그 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제가 어렸어요. 그래서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보면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런지 예.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네. 어떤 책임감 네네. 그리고 어떤 뜨거운 어떤 그런 애정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연설 같은 걸 들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행동,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행동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묻어나거든요. 네. 행동에서.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인간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때로는 소탈하고, 네. 그리고 이 서민들하고 이렇게 푹 퍼져 앉아서 네. 같이 뭔가를 하는 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네. 이제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이건 현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덤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노무현 팬덤을 그냥 자기가 차용한 거죠. 차용한 거예요. 정확히 상주 그렇습니다. 노릇을 하면서. 그 보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 비서실장으로서 일종의 뭐 상주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팬덤들이 일단 문재인을 갖다가 일단 양자, 네. 그러니까 정치적 적자로 봐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상주 노릇도 하고 네. 또 그때 비서실장도 하고 네, 그러다 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생물학적인 뭐 적자야 노건어시지만은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적자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고 두 번 만에 어쨌든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들어와서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보면 또 이게 굉장히 강한 경쟁력 갖고 있는 게 첫째 경상도 사람입니다. 아, 네네네. 어디 안동. 경북인가요? 경북 네, 안동. 네. 안동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쪽 옛날 광주라고 그러죠. 경기도 광주, 현재 성남. 네. 성남에 내려서 대학을 제대로 졸업 못했죠. 사실은 처음에는 네. 그 직공생활 하다가 네.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그분도 좀 이렇게 어쨌든 가난하게 가난한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낙연 지금 총리 같은 경우 좀 움찔움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오늘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하는 바람에 이쪽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미래통합당도 조금 주판화를 좀 세게 튕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네. 제 느낌에는 네. 팬덤 있는 사람이 네. 후보가 됩니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에는. 그런데 이재명이 가장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끝까지 이제 괴롭힐 거예요. 괴롭히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낙연 만약에 대통령 네. 자기들이 봤을 때 네. 이낙연 후보 이렇게 됐을 땐 대통령이 돼도 자기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내가 감옥에 갈까 안 갈까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물론 감옥 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잡는다고 자기가 안 가냐? 오히려 더 갈 것 같단 말이죠. 나 더 가요. 네. 얼마나 지금 쌓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어요 너무 이재명을. 심했잖아요, 진짜. 오죽하면 그쪽 문 쪽에서 나온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잡고 박원순 남았다. 이제 박원순 마지막 처결한다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은 어제 아래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네. 안희정은 저쪽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네. 광주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재명만 기사회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낙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루하고 네, 지루하죠. 자신만의 어떤 열렬지지층이 없어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반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영남이 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남은 연합을 안 하면 네. 어렵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지역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이 또 굉장히 경쟁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려워요 나라가.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싫다. 네네. 응? 그러니까 뭔가 해내는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양당 간에 뭘 해내는 사람. 그렇죠. 망할 때 망할 값에. 네. 아니면 또 뭐 어쨌든 뭐 먹을 줄 아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하여튼 우리하고는 이제 노선은 반대예요. 반대죠. 되게 유감스러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굉장히 다크호스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숙제죠. 예.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네. 솔직히. 네. 이낙연은 좀 지루하기 때문에 네. 웬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나와도 이게 된다. 네, 말이죠.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후보가 됐어. 네. 근데 우리가 버벅거려. 그럼 완전히 말리지 않겠습니까? 말리죠. 예. 완전히 바보 될 거예요, 바보. 예, 예.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막 하는데 이쪽은 팬덤이 막 난리를 쳐. 근데 네. 여기는 그냥 조용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그 붐을 만들기 위해서 컨벤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네네. 그냥 대의원 뭐 당원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띡 해가지고 그냥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네. 있는 어떤 과정을 경선을 통해서 하고 그 속에서 이번에 미스터 트롯 같은 거 있죠. 네네. 예, 그런 걸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미스터 트롯 같은 거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미스터 트롯 전에 미스트롯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미스트롯 누굽니까? 송가인이. 네네네. 그다음에 사실 송가인이 그 당시 막 미스트롯 한다고 막 뭐 홍자랑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실제 그 당시 저 트로트의 여왕 누굽니까? 그 저 주현미 말고 장윤정. 장윤정. 장윤정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장윤정 이래갖고 이랬는데 요즘 송가인이가 저 흔한 얘기로 저 몸값이라고 그러죠. 출연료가 얼마예요? 3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오. 한 번 나갈 때. 그러니까 몸값이 일본 출연료가 저 장윤정 씨보다도 높대요. 그게 이제 역전된 건데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무명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사람 가슴 뛰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사람 가슴을 갖다 뜨겁게 하고 뛰게 만드는 그런 컨벤션을 갖다가 과연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이제 김종인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분의 모시죠. 몫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뭐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모셔온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보면은 오늘 경기 이제 지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서울시장 내년 4월 7일 있을 네. 서울시장 또 우리 이현주 의원도 뭐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이 선거 보궐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느냐 네. 이것 여기에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네. 내년 4월 달에 가정하여 서울과 부산에서 미래통합당 보수가 이기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분위기 딱 뜨는 거죠. 아무리 저쪽에 이재명이라는 팬덤이 있는 그래도 또-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분위기 당 전체 이제 분위기 뜹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은 또 약점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김부선 씨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고 저것도 예, 있고 뭐 하여튼 형- 형님 형- 뭐 얘기도 형님권도 있고, 있고, 예, 예. 그래서 같은 우리가 그런 열정과 분위기만 만들어내면 네. 그럼 같은 값이면 더 선량한 사람이 낫죠.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팬덤이나 이런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를 못 만들어내면 그때는 이제 우리 상당히 이제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목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문화, 예술, 언론, 방송 95%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런 걸 참 잘해요. 진짜 그 드라마타이즈를 그렇죠. 잘하죠. 이제 그 공산주의를 프로집이라고 그러죠. 그 프로파간다인데 에지테이터 프로집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산당이 선전선동으로 먹고 사는 네, 데거든. 네. 좌파가 선전선동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선전선동과 그 이른바 상징 조작에 능한 반면 우리는 우파는 정말로 지루하죠. 지루해. 우리도 네. 좀 적절한 선전선동을 해야 돼요.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죠. 야당이에요. 예. 여당이 아니고. 여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공격을 해서 성을 무너뜨려 함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을 흔들고 성을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네. 어쨌든 성에 이렇게 뭔가 네. 충격을 가해서 네.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입에 떠넘겨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선거는 제가 한 가지 꼭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네. 강조하고 싶은 게 네. 바로 이제 제3지대인데요. 네네. 저는 이게 이제 3분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네. 제3지대가 있어 왔어요. 중립지대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인이 나는 중립이야 하는 것은 기회주의가 되기 쉬워요. 네. 그렇지만 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진영의 발을 디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외연확장 해나가는 거죠. 네네. 그런데 유권자는 중립지대가 있어요. 유권자 당연히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내가 어느 쪽을 아직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당연히 있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그래서 유권자 중에서 이 중립지대를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전략. 네네. 그런 걸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네. 뭐 중도니 뭐니 하면서 색깔이 없이 가면 오히려 우리는 와해되고 저쪽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렇죠.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의 중립지대와 네. 정치권의 중립지대는 이건 다른 얘기다, 완전히 네. 다른 얘기고 네네. 유권자의 중립지대를 끌고 올 때 보통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면서 네네. 매력적이고 옳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논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네. 계속 끌리게 할 때 네. 그럴 때 중립지대가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핵심입니다. 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난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그럼 중립지대가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핵심입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 말대로 유권자는 내가 투표를 기권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아직 마음을 결정 못한 그런 스윙 보팅 할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회색, 그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정당은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당이 히덕스거리 하면은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한테 정치인이나 정당이 나는 우리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중립을 취할래요. 이러면 유권자들이 설사 자기가 중립지대에 있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들이 미쳤나? 지금 뭘 보고 자기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맞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거 뭐 믿을 수 있나 쟤네들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색깔을 분명히 하되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유연한 거죠. 모습을 예, 보이면 되는 예, 겁니다. 그런 정도지. 예. 근데 여하튼간에 이 중립지대의 국민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전략.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정치 공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항상 보면 제3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또 생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생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쨌든 뭐 인기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김태호 또 홍준표 이런 분들도 네네. 밖에 계시잖아요. 예, 지금 예. 아직 당에 안 들어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네. 이런 사람도 저는 막판까지 이게 초반에 당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또 그다음에 또 안철수 역시 안철수도 쉽사리 당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럼 당 안에 있는 주자는 네. 원희룡 지사 그다음 또 누가 있죠? 지금 뭐 거의 없죠. 뭐. 그렇네. 네.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우리 다 아니, 큰일 났네. 아니,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있던데. 위원장. 설마 나오실까요? 네. 그건 모르죠. 그건 네. 시대가 어쨌든 뭐 원한다고. 예. 혹시 나오실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데 여하튼간에 제 얘기는 이렇게 안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밖에 계신 분, 네. 이런 분들이 이 안과 결합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또 괜히 뭐 이렇게 단일화한다 어쩐다 하다가 시간만 잔뜩 끌고 예. 나중에 마지막에 안 돼 단일화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 갑자기 우리 이현주 의원 네. 현재 당내 또 범보수 내 당 밖에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조응하냐 그렇죠. 얘기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김종필 6월 23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필 전 총리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썼던 표현이 줄탁동기예요. 줄탁동기라는 게 계란 달걀 안에서 새끼가 톡톡톡 주면은 바깥에서 애미가 톡톡톡 쪼아서 서로 이게 맞아야지 이게 알이 깨집니다. 이게 줄탁동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저 이재명 이 기사 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아까 굉장히 그 충격적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가장 높다고 저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너무 괴롭혔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 특히 중요한 게 네. 이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네. 그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세력의 이 생각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 간에 그 증오심이 대단할 거라고 저는 또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예. 잘 알죠. 아주 예. 그냥 평생 친구였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갈라서게 되는 게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해서 바로 총선 치르자마자 졌어요. 지니까 당시 노태우 대통령 그 핵심 참모들 거의 대부분이 전두환 대통령 갖다 잡아넣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태우 대통령 어떡한지 막으려 했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제 보면 사정수석, 민정수석들이 보면 이건 뭐 장세동 잡아넣어야 됩니다. 뭐 허문도 잡아넣어야 됩니다. 정경환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줄줄이. 그다음에 당시 정무수석 하던 뭐 최병열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렇게 밑에 수석들이 몰아치면은 그럼 대통령도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와, 그리고 또 그 왜 또 대표적인 예가 그 이회창 씨, 네네. 이회창 네. 씨 네. 그분하고 YS하고 사이가 안 맞아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YS가 제가 볼 때는 YS가 이회창 씨가 아니라 DJ를 민 거 아닌가? 사실상 그런 뭐 생각 이런 얘기들 이런 많이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돌아다니죠.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실은 같은 당이라도 또 결이 다르면 네.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고 사실 또 안타까운 게 MB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당 안에서 이게 후계 구도가 잘 돼야 또 이게 당이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오늘 이재명 지사가 살아난 거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몽이다. 네. 예, 그러면 또 우리한테 다시 말해서 이게 좀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하나의 어떤 강력한 주자가 저쪽에 생긴 건 살아난 것은 또 네. 나쁜 뉴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또 분열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잘 좀 대응해가면 저는 또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고 하고 또 보면 내년 저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차분하게 좀 준비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하면 또 사전 선거운동 뭐 얘기하니까 네. 그건 제가 대신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유력한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후보 군에 그야말로 유력한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인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어쨌든 뭐 시민들하고 예.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네. 이제 그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그래. 네. 지금 뭐 부산에 자주 내려가시죠? 자주 가고 있죠. 거의 뭐 사실 부산에 있다시피 하죠. 그래요. 네.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간혹 네. 황태순 TV 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사실은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이 네.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예. 이 여성들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권력형 어떤 네. 성범죄에 대해서 네. 너무 안이한 태도 이런 거 이제는 우리가 잘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진영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그 변호사시니까 이제 앞장서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요. 예. 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 이현주 의원, 여기 보면 우리 사회 개혁하는 데보다 더 발벗고 앞장서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